네, 뭐 순서는 1부는 인공지능 이해하기, 그리고 2부는 활용 가능한 AI 도구 소개, 3부는 활용 가이드와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다 아시다시피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학습 방식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패턴을 인식해서 답을 내주는 그런 컴퓨터인데요. 챗GPT 같은 경우는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AI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음성 인식과 또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세 번째는 이미지와 영상까지도 생성해주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AI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는 스마트폰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음성 인식 비서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뭐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어때? 물어보면은 일기예보를 참조해가지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 유튜브 자동 기능도 있죠. 유튜브를 보면은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는 기능들이고요. 지도 앱을 많이 또 사용을 하실 겁니다. 구글맵, 해외에서 구글맵을 사용하시고 국내에 오시면 또 카카오맵이나 또 네이버 맵,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AI가 최적 경로를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형 AI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챗GPT나 구글 번역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유사한 AI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챗GPT는 오픈 AI사에서 개발을 해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하게 지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클로드라는 그런 또 그 챗GPT와 유사한 그런 도구가 있고, 제미나이라고 구글에서 또 만든 예,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어,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스티 AI, 퍼플렉스티도 그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AI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의 역사를 한번 보면 올해 그 1950년에 컴퓨터가 나온 게 애니악 최초의 컴퓨터가 1946년인데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이미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테스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답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 그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AI라는 용어가 공식화됐고 97년에 IBM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긴 첫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고 2016년에 우리 한국의 이세돌 그리고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바둑에서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의 AI는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처럼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대화형 텍스트 생성, 예, 그리고 캔바는 디자인 자동화,
그리고 감마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부르는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그런 쪽으로 AI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AI의 미래는 멀티모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만 인식을 했는데 이미지와 영상과 음성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뭐 찬양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줘. 이렇게 하면은 AI가 자동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AI를 AI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서 AI가 왜 중요한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는데요. AI는 선교 현장의 문제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적인 수단을 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언어에 대한 장벽, 그죠? 그래서 현지어에 대한 현지어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교육 자료가 부족한 문제, 연령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교재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종교, 문화적 민감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후원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첫 번째로 언어 장벽을 허물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챗GPT 번역기 전에 이제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있을 텐데 챗GPT로 다국어 설교문이나 뭐 찬양 가사를 번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문장을 한 10개 언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이제 챗GPT가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네, 영어로 뭐 이렇게 어, Jesus is our savior, 중국어 간책, 일본어, 독일어, 아랍어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교재와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성경 공부 자료 연령별로 예를 들어 뭐 10살 어린이를 위한 마가복음 이야기 3편을 써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써주기도 하죠. 첫 번째 이야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간략한 그런 10살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10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써줍니다. 이것을 좀 더 늘려줘 그러면은 더 길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6월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이제 쭉 넣으면 그걸 갖고 사역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면은 작성을 해줍니다. 화면이 지금 네, 사역 기간, 사역 지역, 사역 내용 요약, 전도 사역, 섬해, 어린 성경학교, 협력교회, 협력사역, 기도 제목 이렇게 쫙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 지시를 해주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 또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힌두 문화에서 기독교 전도 시 유의할 점을 알려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이 친구가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말할 때 주의할 점, 힌두교는 다수론이며 다양한 신을 수용합니다. 하면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라.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언급, 뭐 관습을 또 종교 행사 정면 비판하지 말고 개종이라는 표현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을 이 문화를 고려해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또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도에 대한 선교 전략을 주제로 2시간 강의안을 작성해 줘. 예를 들어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싶다. 또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만드는 강의안이죠. 이거 인도 선교 전략. 그러면은 강의안 그래서 2시간짜리 대상은 누구고 목표는 뭐고 강의 구성은 얼마씩 1부는 인도의 종교와 문화이해 2부는 인도 선교의 도전 과제 3부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 이런 식으로 쭉 어, 제안을 해줍니다. 예. 이걸 갖고 여러분들께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이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달라. 그러면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인도의 종교 현황, 힌두교의 핵심 개념, 카스트 제도의 제도와 사회 구조, 문화적인 특성, 선교 시 유의할 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교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현지인들 교육할 때도 이런 강의안을 또 교육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 사역할 때가 많으실 텐데 AI가 훌륭한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면 좀 더 창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에게 유용한 AI 도구들은 대화형 AI, 챗GPT, 그죠? 예, 챗GPT를 갖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설교문 초안이나 성경 요약, 기도 편지, 번역 지원, 회화 연습, 그리고 현지어 설교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글로 이렇게 답을 줬는데 이것을 뭐 영어로 만들어줘 또는 뭐 중국어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프랑스어로 이렇게 치면 프랑스어로 이렇게 쭉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뭐 편리하게 현지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캔바 같은 경우는 말씀 카드나 전도 포스터, 주일학교 활동지, 소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간마는 슬라이드 제작, 발표 자료, 요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브루 같은 경우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찍었을 때 자막을 자동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번역자 자막을 삽입할 수도 있고 예,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수노 같은 경우는 찬양의 어떤 배경 음악을 제작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직접 작사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AI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GPT에 가면 맞춤형 GPTS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린 GPT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 학습을 위한 GPT, 성경 공부를 위한 GPT, 또 문화 이해를 위한 GPT, 뭐 설교 지원을 위한 GPT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하면 선교를 하게 되면 10명의 비서를 두고 선교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 100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AI는 쉬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 내내 24시 하루에 24시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활용 가능한 AI 도구들을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번역, 언어 장벽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챗GPT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100개가 넘는 그런 그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또 두 번째는 문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번역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에, 지금 이 자료가 논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 전문적인 논문이죠. 네, 이런 논문이 지금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영어로 된 PDF 논문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 논문을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금방 요약을 해줍니다. 빠르죠? 예, 이 논문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논문이고 개요, 에이전트의 정의, 구성 요소, 주요 기술 과제, 활용 분야, 미래 전망, 결론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거를 좀 더 챕터별로 자세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세하게 요약을 해주겠죠.
예,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방금 이제 영어 논문을 올렸는데, 내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지 같은 것도 여기다 딱 넣고, 예, 악보에 가사를 적어줘. 그러면 이제 이 악보를,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쭉 가사를 적어주게 됩니다. 주품에 라는 노래를 이 악보를 보고 가사를 적어주죠. 예, 굉장히 예, 편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멀티모달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까지도 분석을 해서 어, 답을 해주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포스터 있잖아요. 예, 포스터 이번에 받으셨을 텐데, 이 포스터도 뭐 인식을 해서 그대로 주겠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혈압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혈압 측정을 한 걸 갖고 어, 이, 이 결과를 해석해줘, 분석해줘. 그러면 혈압 측정 결과, 네, 뭐 이렇게 나왔다. 어, 수축기, 유한기, 네, 정상이다, 정상이다. 정상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이렇다. 이렇게 이제 주의할 점까지, 평소보다 혈압이 낮게 느껴질 경우, 이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럴 경우에는 의사 상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약병이 있는데 그 약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서 성분이 어떤지, 나는 당뇨가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물어봐서 알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어저께 혈압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안내문을 해석해줘. 예, 혈압 측정 기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거는 혈압 측정기 사용 방법,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예, 포인트 4,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은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놀라운 어, 기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미디어, 이미지나 또 문서까지도 번역하고 또 오디오도 넣으면은 오디오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번역 프롬프트,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넣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면 번역해주고 또 현지 문화에 맞게 부드럽게 표현해줘 하면은 좀 더 현지 문화에 맞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거를 각 문화에서 신뢰 없이 말하는 표현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무작정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맞는 표현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중국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문화적 존중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공손하고 예의 있는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베트남어, 예, 뭐 상대방이 호칭이
상대방에 따라 호칭을 바꾸는 것이 예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현지 학습하기. 이거는 챗GPT 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챗GPT S라는 거는 챗GPT에 들어가면 여기 GPT 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GPT가 여러 개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GPT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언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플라토 뭐, 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언어 학습 이렇게 치면 여기도 뭐 언어학습 도우미 여러 개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플라토라는 거를 저는 이제 찾아봤는데 AI로 배우는 영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죠. 그래서 요 채팅 시작 이렇게 하면 이제 채팅이 되고요. 튜토리얼 이거 뭐 통역 모드 영어로 통역해줘. 그다음에 회화 모드 영어로 회화해줘. 그다음 일본어 대화 모드로 해서 대화해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 보면 오늘의 영어 통역 모드 뭐 이렇게 슬래시하고 통역 모드하고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쓰면 실시간으로 두 언어 사이를 통역을 해주고 번역 모드로 가면 번역을 해주고 또 회화 모드로 가면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영어 회화 모드 영어 이렇게 하면은 미션을 주어주면서 1대1 회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대화 모드 자연스러운 대화 연습이죠. 빈칸 연습, 빈칸 학습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슬래시하고 회화 모드, 영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다음 현재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소 관심사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외 여행, 두 번째는 초보, 세 번째는 운동, 그리고 이렇게 쳐보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 어, 주제 이렇게 회화 시나리오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주제 해외여행 중 헬스장 이용하기 회화 모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 우측 하단에 헤드폰 여기에 이제 헤드폰 모양을 클릭한 후 회화를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료 버전에는 이 기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화 모드로 회화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1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죠. 요 기능을 한번 잠시 시연을 그건 휴대폰으로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음성 모드를 활용을 해서 서로 대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 나는 맞아요. 안녕, 나는 다니엘이야. 지금처럼 회화 모드를 시작하면 모바일에서 우측 하단의 헤드폰 모양을 누르면 음성 모드로 말하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미션 드릴게요. 미션은 헬스장 직원에게
하루 이용권이 있는지 영어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이용권 있나요?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음성으로 말해보시면 제가 바로 반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Let's go.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용 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기본 인사말과 복음 소개 문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인사말 인도네시아어로 소개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플라토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전도를 위한 기본 인사말, 좋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소개 문장 이렇게 한 5개, 기본 인사를 하고 복음 소개 문장 쭉 5개 정도 제시를 해줬죠. 요거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주겠죠. 그다음에 음성 대화, 예,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는 무료 버전은 없는데 퍼플렉스티를 깔으면 휴대폰에 이제 퍼플렉스티를 깔으면 예, 무료 버전으로 음성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에 있는 퍼플렉스티를 한번 열어서 아까 그 헤드폰 모양 있죠? 그걸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다니엘이야. 안녕, 다니엘. 만나서 반가워. 뭐 도와줄까? 오늘 날씨가 어떻지? 오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온도는 최고 29도 정도야. 약간 습하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산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은 약하게 불고 있어. 외출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는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너는 영어로 해줘. Okay, got it. So if you speak Korean, I'll reply in English from now on. Let me know what you'd like to talk about. 내일 날씨는 어떻지? Tomorrow's weather in Seoul is expected to be warm with a high around 29 degrees Celsius and a low of 21 degrees Celsius. There's a chance of moderate rain, so it might be a good idea to carry an umbrella. Let me know if you need more details.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답하게 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베트남어로 답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또 영어로 답하고 또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베트남어로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지어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랭귀지 파트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의 언어 도우미이자 여러 언어로 전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 이것도 이제 챗GPT S에 가면 바이블이나 또 옥스퍼드 바이블 스터디, 옥스퍼드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우리 감리교회 김윤기 목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석들을 성경 주석들을 파일들을 넣고 그걸 참조해서 그 안에서 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어떤 뭐 챗GPT S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와서 만들면 좀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파일들 내에서 답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뭐 한번 보면 여기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시 질문들이 있죠. 예. 그래서 창세기를 요한복음 1장으로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줘. 청소년 대상. 예, 이렇게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용으로 말씀으로 계신 예수 핵심 진리 적용 질문, 참미치신 예수 핵심 진리 적용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을 갖고 진리와 핵심 진리와 적용 질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 요약과 기도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경 공부 교재를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쭉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바이블이라는 이거는 아마 사용자가 많아서 제가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GPTS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오죠. 바이블 스터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이블 스터디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챗GPT 내에 GPT 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그런 걸 보고 여기에 많이 이제 10K 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앱이 훨씬 더 좋은 많이 알려진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 직접 제작을 이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엠포레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이주민 선교 센터인데 거기도 이런 그 GPTS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샘플로 만들어 봤고 이거는 엠포레는 어떤 단체인가요? 뭐 요걸 클릭하거나 여기다가 질문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엠포레는 이런 단체이다. 설립 목적은 이렇고 주요 사역은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답이 나오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자원봉사 및 후원 참여 신청서 작성하기, 이주민 지원 요청, 뭐 연락처 이런 식으로 참여 신청서 이런 것들은 클릭해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답을 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 GPT 편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만들기, 구성, 미리 보기 이런 게 있죠. 예. 지금 구성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오죠. 이름은 이거고 설명은 이런 거고 지침을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답변을 해라. 응답 마지막에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넣어달라. 이렇게 하고
대화 스타터는 요 세 가지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참조할 자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얘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답을 주게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GPT-S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 방금 이제 했죠. 예, 그리고 퀴즈, 뭐 활동 자료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 있겠죠. 마가복음 성경 퀴즈 5개를 한번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얘가 성경 공부를 위한 퀴즈 예, 5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걸 뭐 OX 문제로 만들어 줘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렇게 예, OX 문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뭐 퍼즐 게임 만들어 줘. 그러면 이제 워드 퍼즐 이런 것도 만들어 주고 색칠 공부 그림을 좀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주제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음, 그래서 또 연령대별로 맞춤으로 해줘. 어린이를 위한 퀴즈를 만들어줘. 또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설교문, 현지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요한복음 4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 10분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지금 뭐 이게 예, 그렇게 서론 쭉 나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교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결론까지 그리고 기도문까지. 아마 이런 것들을 요 바이블이나 뭐 옥스퍼드 바이블 스터디 이런 쪽에 이제 요청을 하면 뭐 이런 쪽 그 어떤 예, 미리 넣어놓은 주석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참고해 가지고 만들어 주겠죠. 이건 김윤기 목사님이 만든 거죠. 작성자. 예,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예. 그거를 또 이제 현지 청소년에게 맞게 바꿔줘. 또 5분 분량으로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도구에 여기 보면 이제 캔버스에서 편집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캔버스에서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도구에 가보면 요 플러스는 이제 사진이나 파일을 추가하는 기능이고 도구를 가보면 이미지 그려달라 또 웹에서만 검색해달라 또 글쓰기 또는 코딩을 위한 캔버스 그다음에 심층 리서치 이거는 리서치 기능을 실행하는 거죠. 글쓰기 코딩은 캔버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 주제로 300자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해 줘.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이제 달라졌죠. 쓰기 창이. 300자 분량으로 딱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편집 제한에 가보면 길이 조절이 있고 길이를 뭐 더 길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길게 작성해주고 약간 길게 뭐 많이 길게 이렇게 어, 조금 더 길게 작성해주죠. 그리고 독해 수준이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 이제 좀 중학생 수준, 유치원 선생님 수준, 뭐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쉽게 만들어 주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작성을 저 해줍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네네. 해도 될까요? 오, 이게 뭐 다 끝나고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오케이. 네네네. 그리고 뭐 분량 조절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후원자용 사용 소식지,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뭐 이런 내용으로 소식지를 하나 사역 보고서를 써줘 그러면 이제 써주고 어, 번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콘텐츠하고 연결을 해서 어, 감마 쪽에 넣으면 PPT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요거 주제로 해서 5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거를 감마에 넣으면 감마에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줍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에 챗GPT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시간과 수고를 많이 덜어주죠.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지금 한 뭐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이런 그 관리자들이 한 80% 정도가 이 챗GPT 또 AI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마 쪽이거든요. 감마 쪽은 자동 슬라이드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언어도 뭐 챗GPT에서 번역한 언어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 이걸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을 감마 쪽에 감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간마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오고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 새로 만들기에 텍스트로 붙여넣기 이거는 이제 뭐 AI가 자동으로 이제 글을 생성해 주는 거고 파일 또는 뭐 파일을 여기다 넣거나 URL을 넣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선교란 무엇인가? 아까 챗GPT에서 만들어 놓은 예, 슬라이드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어, 문서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출력 언어는 한국어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미지는 AI 이미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스톡 사진 또는 뭐 웹에서 가져올 거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번, 스톡 사진, 음, 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카드는 뭐 총카드 6개, 자기 카드별로 이렇게 자기가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자유 형식으로 해서 카드 뭐 몇 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카드별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잘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계속 하고 템플릿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고 뭐 내가 사용자 지정으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생성을 해다 그렇게 하면 예, 금방 이렇게 쫙 서죠. 지금 여러분들 뭐 보고 계신 강의 자료도 이 감마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교란 무엇인가 또 그림을 바꾸고 싶으면 또 그림을 바꾸셔도 됩니다. 뭐 이제 클릭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림 중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금방 PPT가 완성이 되었죠. 여기 이렇게 완성된 PPT는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구글 슬라이드로 또는 그림으로 내보내기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공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해서 예, 이렇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를 하면 이 링크를 보내주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해 가지고 채팅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에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만든 이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채팅에다가 답을 해주세요. 네네네. 보인다고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예. 그 다음에, 어, 편집하는 거 방금 보여드렸고요. 뭐 거기에 이제
이미지나 색상이나 폰트,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거나 링크로 생성하거나 줌 발표할 때 발표 자료로도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이게 감마를 프레젠테이션 그죠?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여러분들 화면에 이게 보이시죠? 네,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캔바 세 번째는 이제 캔바를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이거는 전도 포스터, 뭐 주보 디자인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 캔바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도 쉽고 수백만 개의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플랜으로도 상당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캔바를 접속해서 템플릿을 찾고 템플릿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예를 들어 말씀 카드 만들기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캔바에 보시면 시트, 뭐 프레젠테이션, 뭐 여러 종류도 있고, 예. 이게 템플릿 이렇게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 제안서, 프로젝트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어, 이 템플릿으로 편집하기 이렇게 누르면 프로젝트를 하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뭐 글자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글자를 수정하거나 목차를 하나 추가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말씀 카드 한번 해볼까요? 검색에서 뭐 말씀 카드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뭐 카드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 템플릿으로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이 템플릿에 예, 여기다가 좀 전에 복사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넣고 또 요거 이제 요한복음 16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파워포인트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뭐 그림처럼 이렇게 당기면 글자들도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소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십자가 이렇게 치면 십자가의 그래픽 형태, 또 사진 형태, 동영상 형태, 프레임, 오디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면 이것도 뭐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중에 뭐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십자가 또 뭐 교회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로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밑에 이렇게 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면 동영상도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시죠? 4.1초의 동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을 일단 잘라내고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전체를 뭐 이렇게 쭉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 카드 그 다음에 디자인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것도 텍스트 뭐 제목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제목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여기에 이제 뭐 포스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포스터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이런 것 중에 이제 뭐 여름 한국에서 한 뭐 150명의 디자이너가 계속 올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뭐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죠? 여기다가 뭐 아까 저기 그 영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넣거나 쓰거나 바이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그 내용들을 복사할 수도 있겠죠. 텍스트로 해가지고 뭐 what is mission 뭐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필요한 걸 복사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름에 대한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캔바죠. 전도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 동영상 자막, 영상 만들기. 이건 이제 보루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루를 갖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자막 생성해 주는 거죠. 음성 인식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자막을 만들어 줍니다.
다국어도 가능하고요. 직접 자막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요소, 뭐 프리셋, 자막 스타일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죠. 타이밍, 자막이 등장하는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정할 수 있고, 장면도 이제 분할하거나 합치거나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오디오 작업도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해서 영상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할 때 사용하거나 교육 영상, 예, 성경 공부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뭐 녹화해가지고 브루에다 넣으면 자막을 달아줍니다. 현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도 자막을 달아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나의 동영상 불러오기를 해서 자막을 넣어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루 같은 경우는 이제 내 PC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브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에 새로 만들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나 오디오를 불러와서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로 비디오를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미지로 비디오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디오를 불러가지고 한번 비디오를 불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영상 중에 이거를 지금 한국어로 좀 불러오죠. 쭉 불러와가지고 이제 한 35초짜리를 불러와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그런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예, 한국말을 제가 인식해가지고 예, 자막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달아줬죠. 소화비만 익숙하면서도 우리 가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소화비만은 2018년 3.4%에서 14.3%로 3년간 3배가량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수화비만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수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익숙하면서 멀다고 뭐 여기 뭐 이걸 글이 너무 길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화면이 두 개로 분리가 됐죠. 소화비만 익숙하면서도 우리 가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소화비만은 네, 2018년 이런 식으로 3.4% 영상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뭐 자막에 번역 자막 추가하기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다. 뭐 번역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번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33%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밑에 영어 자막도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선택해서 표시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한글을 기본 자막으로 되어 있는 한글을 없애는 방법 또는 뭐 번역 자막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글로 말하고 현지어로 이렇게 자막을 달고 싶으면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삽입 인데 가보면 네. 배경음악 네. 배경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 뭐 이런 걸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걸 뭐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밑에 보면 삽입하기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소화비만 익숙하면서도 우리 가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소화비만은 2018년 3.4%에서 네, 이렇게 14.3%로 음악이 들어가죠. 3배가량 네. 증가하며 그리고 뭐 음악도 뭐 좀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시- 대본으로 이제 동영상 만들기. 이거는 뭐 만들기로 지금 이거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네. 새로 만들기. 네.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비디오로 이거 뭐 한글로 만들어도 되고 영문으로 만들어도 되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스타일은 이렇게 어린이 학습 스타일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언어 학습 스타일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이렇게 누르면 대본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작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누구 걸로 할 거냐 목소리 막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배경음악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미지 뭐 뭘로 사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완료 이렇게 눌러보면 비디오를 제가 생성을 해줍니다. 네, 벌써 생성했죠. 뭐 한 읽어볼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떠났다가 돈을 다 쓰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 잘못했어요라고 말했지요.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AI가 만든 큰 거라서 아들은 화났지만 좀 아버지는 그 잃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일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 아버지께 어, 돌아와 잘못했어요라고 만들어주기도 말했지요. 합니다. 좀 더 아버지는 그를 꼭 자세하게 안아주고 상황을 잔치를 설명을 열었습니다. 해주면 또 자세한 큰 아들은 내용으로 화났지만 예, 아버지는 잃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거기에 맞는 반가웠다고 내용으로 말했어요. 영상을 만들어 주겠죠. 지금 가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진을 갖고 뭐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걸 갖고 편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미지로 비디오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죠. PC에서 불러오면 사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열기. 다음 여기에 뭐 자막으로 써서 비디오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 비디오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예, 여기다가 이제 뭐 자막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자막들이 들어가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배경음악 아까 했던 것처럼 배경음악을 또 삽입을 가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삽입하기. 그러면은 예, 음악이 들어가면서 예, 예, 이동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애니메이션을 여기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뭐 굴러오기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오기 페이드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요거는 강조, 예, 흔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니메이션 이거는 확대하기, 뭐 움직이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아까 그 자막 추가하기 이렇게 하면 번역 자막 넣기 그러면 이제 영어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이렇게 넣고 자막을 기본 자막은 없애고 이거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내보내기 이렇게 하면 영상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지게 됩니다. 영상 파일 내보내기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할 때 쓰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활용 가이드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제 뭐 도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화형 생성 도구, 디자인 이미지 생성 도구, 또 슬라이드 문서 자동 생성 도구, 또 영상 음성, 또 음악 생성하는 거, 또 언어 학습, 또 맞춤형 GPT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위에 4개 정도만을 여러분들께 가장 또 그 중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주의할 점은 뭐 AI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윤리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AI는 모르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어봐서 답을 잘 해주는데 이거를 뭐 본인이 틀린 것도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답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신학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 권위에 대한 이해가 AI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다음에 교단의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단 주장을 가려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S 이것을 뭐 신뢰할 만한 그런 챗GPT S를 만드신 그 사이트에 가서 그 앱에 가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신뢰가 있고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답을 내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AI는 초안 수준으로만 그 컨텐츠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전문가 검토가 여러분들이 뭐 다 목회자이고 선교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조건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라. 정통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웨슬리 뭐 어디 주석에서 내에서 뭐 설명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작권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 기존의 결과물하고 유사한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가 만든 것들은 대부분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캔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작권의 문제가 없고 브루 같은 경우도 일부 상업적인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고 예.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외부 인용은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출처를 달아달라고 하면 챗GPT가 출처를 달아줍니다. 네, 확인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AI 서버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선교의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입력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AI는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뭐 도우미, 비서, 작가, 통역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검증을 하고 내용을 성경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다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고 또 민감 정보는 입력하지 말고 또 기도하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마무리로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따라서 선도 됐고 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 뭐 실생활 활용 가이드, 학습 및 자기 개발이나 업무 효율화나 이런 쪽으로 GPT를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유료와 무료 버전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자료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뭐 후속으로 뭔가 뭐 디테일한 실습이 필요하면 후속 강의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